다이로부터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네. 이쁘다. 나 얘 볼 때마다 언니 부캐 생각나. 맞아요. 특히 너무 얘랑 예쁘다.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네. 근데 얘 뭐예요? 얘가요. 릴리시나? 릴리시나. 나 릴리시나 진짜 안 되는데. 음. 언니는 어떻게 하나도 실패 안 하고 다 잘 키웠나 네, 봐. 여기에서 지금 응. 맞아요. 한 해도 그냥 이렇게 뽑아낸 애 없이. 오. 예. 그런데 릴리시나를 도대체 얼마나 사이즈를 식재한 거예요? 아마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네. 요거보다는 좀 요 정도? 요 사이즈였는데 이제 좀 얘가 이렇게 빼곡하게 심으니까 더 이상 자라지는 않고. 그렇지. 예, 하얀만 제가 정리를 해주고 또 네. 이제 조금 성장하는 시기에는 넉대대해졌다가 나가. 이렇게 또 오므라드는 요즘에는 그리고 요즘에 네. 온도가 요즘에 좀 일교차가 좀 많더라. 많이 나면서 색감이 색이 살짝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또. 참 희한해. 네. 참 희한해. 요즘에 저녁 때 진짜 살만하잖아. 너무 좋더라고. 네, 약간 맞아. 좀 쌀쌀하다고 느낄 정도까지. 맞아요, 맞아요. 자, 근데 조금 있으면 장맛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저는 요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합식을 해도 좀 예쁘구나 이런 것 좀 아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초보맘들은 합식 많이 하시거든요. 합식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그것도 하나만 조금 알아봐 주세요.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합식 괜찮잖아. 합식 괜찮은데 못해도 이거를 최소한 2,000원 주고 샀을 거거든. 이게 전체가 얼마나치인지 계산도 좀 해봐야 돼.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묵둥이 한문군생하고 여러분들이 가격 비교를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도 좀 해보세요. 근데 먹어도 좋다, 먹어도 안 좋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러분들 좀 접근 방식을 좀 그렇게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 사박토 여러분들 지금 어쨌건 사박토는 분갈이 용토잖아요. 우리가 분갈이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여름에 이제 분갈이 하는 거 앞으로를 어떻게 할 건지 관수를 어떻게 할 건지 이 용토는 특징이 어떤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분갈이는 계속해요. 다만 여름에 분갈이를 했을 때 생존 확률이 높은 분갈이 위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들 나눌 건데 초보맘들은 계속 다육이를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저처럼 이제 다육이가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다육이 바꾸고 문제가 없어도 언니 화분이 마음에 안 들면 분갈이 한다. 맞아요.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 네네. 그리고 저도 한동안 심어놓고 뭐 뿌리가 조금 났을 때인데 예, 그냥. 예, 그냥 해요. 그리고 분갈이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다육이가 약간 어린애여가지고 목대가 살짝 올라오면서 살짝 굳혀지면서 수영이 딱 갖춰지면 화분하고 안 어울릴 때가 있어. 네, 왜냐면 맞아요. 아기 때 그 화분에 들어가서 꽉 차있던 애들이 단단해지면서 화분이 헐렁해지고 목대가 나오면은 이제 안 어울리는 화분들이 생겨서 걔네들은 시기가 돼서라기보다는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좀 더 예쁜 데다가 옮겨주려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요. 그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여름 분갈이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생존 확률이 더 높은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양하게 이제 키우는 장소에 따라서도 또 여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한 이야기까지 또 함께 나눌 겁니다. 자, 사박토 여러분들, 쿠팡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액플에서도 구매하고 네이버 스토어도 있었냐? 네, 네이버 스토어도 어디든지 검색해서 구매 가능합니다. 가격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 포부터 구매 가능한데요. 자, 한 포는 지금 7리터. 우리가 계속 여러분께 주입식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무게는 마사랑 물이 들어간 무거워져요. 네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거를 3.2에서 3.4kg 범위 내에 있다고 하는데 아니야. 그럼 3.1? 3.2? 3.6kg, 7kg. 진짜 그렇게 무거워? 예, 3.6kg, 7kg. 진짜? 예, 3.6에서 예, 3.5. 예, 그래서 그 정도 되죠. 요것도 채취 시기에 따라서 수분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을 때가 있고 약간 좀 더 건조할 때가 있대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무게랑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부피로 구매를 하시면 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게 단위로 하는 건 여러분들이 손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요. 부피 단위로 여러분들이 빨리 이렇게 조금 생각을 전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리터 한 포 들어가 있고요. 택배비가 포함돼서 한 포는 한 포는 2만 원. 네, 두 포는 38,000원이고요. 네. 세 포는 53,000원, 네 포는 67,000원이에요. 네. 그리고 대용량 원팩이 있는데 네. 20리터 말통으로 2개 하고 한 3리터 정도가 더 나와요. 대용량 걔는 원팩이 그 50.
45리터. 45리터. 예. 네네. 예. 그래서 걔 같은 경우에는 78,000원이에요. 78,000원. 네. 그리고 얘가 또 무거워서 좀 나눠서 달라고 하면은 그것도 가능한데 네. 그런 경우에는 5,000원 택배비. 왜냐면 두 박스로 가기 때문에 네. 한 박스에 대한 것만 제가 좀 더 부담을 해주시면 네. 83,000원에 두 곳으로 네. 예 별도로 장소 다른 곳에도 가고 날짜 다르게도 배송이 됩니다. 너무 괜찮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자, 한 장소로도 두 박스를 보내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장소로도 자, 각각 보내드릴 수 있고요. 한 장소에 시간을 달리해서도 배송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원팩 택배비 5,000원 포함하며 83,000원으로 여러분들 보내드리는데 이게 가성비가 얼마나 좋으냐면 한 포가 2만 원이잖아요. 네. 대용량 원팩을 환산을 하면 12,000원에 가요. 네, 네. 11,000원에 가서 가장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지금 네. 예, 구성 상품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도 부자재 많이 이렇게 찾으시거든요. 자, 네. 몽돌, 그 다음에 예, 예. 또, 몽돌과 몽돌하고 또 목문석, 몽돌, 네. 목문석 많이 사랑하시는데, 네. 몽돌, 목문석 다 네. 요즘에는 네, 여기 뭐 있죠. 1.5kg 그 단위로 나가지 않고요. 다 지금은 이제 5kg, 5kg, 아유, 5kg로 해야지. 금방 써. 5kg 해서 주문해 주시는데 네. 목문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은 목문석? 사이즈, 예, 네. 예,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난소 사이즈도 좋더라. 예. 그 우리는 작은 사이즈가 안 써봐가지고 언니는 저는 예, 화분 사이즈가 화분 있다 사이즈가 보니까 커가지고 그걸 안 써. 예, 나는 예, 근데 예. 화분 사이즈 작으니까 그거 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화분 사이즈가 10cm 미만이 더 많다 하면 목문석 작은 사이즈를 작은 추천드리고 14cm 이상 큰 사이즈 제품들이 많다 하시면 그냥 보통 목문석을 주문하시면 되고요. 네. 몽돌 같은 경우에는 큰 사이즈든 작은 사이즈든 전 작은 사이즈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예. 몽돌 작은 사이즈도 지금 여러분들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5kg 12,000원. 네. 5kg 단위 지금 12,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 몽돌, 목문석도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배수용 난석. 배수층에 예. 까는 난석. 예, 이거는 저희가 다 세척해서 네. 보내드려요. 네. 그래서 그 7리터 우리 요 봉지로 7리터 담으면 네. 세척 배수 저기 난석이? 난석 응. 해서 12,000원. 12,000원. 아니 만원. 만원. 네. 자, 요거를 한 봉다리, 봉지, 한 예. 봉다리 만원. 만원.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배수용 난석은 한 봉다리 만원입니다. 배수용 난석, 배수층으로 난석을 사용하는 거는 다육이들한테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써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쓸까 말까 고민하셔도 괜찮아요. 진짜 이게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써요, 사실은. 많이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활용 한번 해보시고요. 가장 장점이 큰 장점이죠. 가장 큰 장점이 응. 여름에 우리가 응. 물을 적게 줘도 되는 그 시기에 응. 가장 우리 식물들한테 응. 그 힘들지 않게 응. 그 계절을 응.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그 재료 중에 하나가 맞아요. 예. 저만으로 살짝 난석 있는 부분만 적셔놓으면 거기에 있는 수분감 가지고 네. 애들이 그거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진짜 난석을 그 배수층에 깔고 그 다음에 다시 분갈이를 한번 해보면 난석이 왜 좋다고 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네. 사실은 우리가 난석 말고도 기능이 조금 비슷한 게 우리 그거 조금 고가의 우리 저곡토. 저곡토. 네. 저곡토도 난석 대용으로 근데 가격대가 너무 높아서 네. 우리가 저곡토를 못 쓰는 건데 저곡토 쓰는 곳을 봤어요. 예, 저곡토 맞아요. 배수층을 쓰는 곳을 봤거든요. 기능은 뭐냐면 자체의 기공이 있고 그다음에 물을 흡수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해요. 기능 그냥 기공만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을 흡수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랬다가 뿌리들이 필요할 때 물을 내어주는 내주는 거예요. 거예요. 그게 예. 가장 그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공이 많은 펄라이트는 기공 많지만 걔네들은 물을 흡수하지 않아요. 예, 예. 그냥 물이 묻어 있거든요. 묻어 있어요. 그렇게 뿌리가 좋아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인공적으로 뻥튀기 시키는 많은 이 용토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쨌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뻥튀기가 돼 있고 그다음에
기공이 있는데 물을 흡수하는 애인지 그냥 물을 그냥 묻혀갖고 있는 애인지 그걸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배수충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분갈이 하면서 이제 뭐 당연히 여름 분갈이 할 때 우리가 뿌리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물 관리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내가 키우고 있는 다육이 위치에 따라서 여름 관리 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요거 어떻게? 네, 요거 응. 내가 응. 이게 아마 저기 저 밑에 지방 응. 그 자매 언니네. 자매 언니네. 예, 그래서 네. 예, 올라온 아이였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 네. 당시에 네. 뿌리가 없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네. 뿌리를 내리는 목적도 있었고 네. 화분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만나지를 못해서 네. 얘를 이렇게 그냥 풀분에 심어 놓았던 애인데 네. 요 뿌리 상태도 한번 볼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입 다육이들 오면은 네. 특히 봄에 사는 애들은 이렇게 꼽아 놓으면 금방 뿌리 잘 내려요. 맞아요. 예. 뭐 뿌리 안 내려가지고 고생한다 하는 거는 크게 없으니까 이렇게 네. 해서 얘도 한 3, 4개월 됐죠. 오, 예, 뿌리 진짜 요렇게, 좋다. 예, 우리가 그 수입 다육이를 식재를 해놓은 건데. 예, 뿌리 전혀 없었던 아이였는데 이렇게 야. 뿌리가 잘 나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내가 여름에 배워서 이제 화분을 옷을 딱 맞는 옷을 눈에 띄어서 이제 해주고 싶을 때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렸기 때문에 요 흙 그대로 가도 되고 네. 요 그냥 요게 좀 작다 그러면은 조금만 흙을 걷어내시고 네. 가게 되면 여름 분갈이를 맞아요. 가장 잘하는 거예요. 예, 잘 애들을 웬만하면 무리가 안 뿌리를 되게 갖고 가는 거야. 네. 요렇게 해서 조금만 저는 저는 보면 흙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말라 있는 상태로가 네네네. 아니라 이게 수분감이 조금 어느 정도씩은 여기도 보면 수분감이 네. 있어 보여요. 예, 이렇게 여기도. 전혀 없지 않고 네. 그리고 뿌리가 이렇게 오. 물길이 생겼다는 느낌이 전혀 없이 없어요. 예, 이렇게 이것이 좀 약간 물을 저는 조금 천천히 주는 습관들이 있어요. 때문에 그렇게 요거는 뭐 이렇게 그 관리하시는 너무 분은 잘 나있다. 예,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그렇지. 보통은 뿌리가 이게 화분 가쪽으로 그다음에 화분 휘두르- 밑바닥 예, 쪽으로 예. 저기 집중되어 있는데 얘는 전체적으로 흙 전체에 다 뿌리가 네, 이렇게 잘 나 이렇게, 있습니다. 예. 아우 아까워. 막 또 뿌리 떨어져 나가는 거 보면 너무 아까워. 근데 뭐 사박토에서는 원체 뭐 그냥 뿌리가 잘 나니까 지금 이렇게 분갈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막 두려워하시거나 뭐 이렇게 봄에 꽂아놓은 아이들 자 이렇게 놓고 아우 이쁘다. 너무 예쁘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니 다육이를 키우는 곳은 크게 네. 키핑장, 베란다, 뭐 사무실 같은 데 이런 데 식당 안에서도 네, 키우시고 네, 네. 마당에서 키우시고 예, 예. 옥상에서 키우고 하는데 어디에서 키우느냐에 따라서 진짜 여름이 네. 좀 덜 힘들고 더 힘들고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예, 있어요. 여름에 언니 제일 힘든 데가 언니 어디라고 생각해?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전화 상담을 받았던데 네, 중에 네. 하나가 네. 어떤 상담 왔어요? 아니 그거 예. 옥상 예, 예.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어. 그 전화로 옥상에서 케어하시는 분 저 밑에 전라남도 쪽에 계신 언니 손은 분인데, 움직여야 돼. 응, 예, 예. 그래서 전라도에서 상담이 왔는데 옥상에서 케어를 하고 계시요 전라도? 예, 전라도 쪽이니까 환기나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은 바다 쪽 가까이니까 뭐 그렇게 좀 습도는 높을 것이고 그죠? 그런데 이제 옥상이다 보니까 언니 흙 너무 많아. 그죠. 이래, 하나밖에 안 돼요. 일단 넣어봐. 자, 네. 자, 얘를. 그래서 뿌리로 뽑아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것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컨디션이 이게 뿌리가 이렇게 많이 말라 있는 상태, 이게 뼈다귀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 그거를 이제 그런 불편함을 이제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이유를 이제 제 나름대로 추측하면서 찾은 거가 이게 좀 낮게
그러니까 옥상에서 좀 뿌리가 낮게, 말라 있는 원인이 좀 일단 지열에 너무 지열. 좀 많이 이렇게 뿌리가 상했을. 그리고 이제 그 지열 이 온도 관리가 그 급작스럽게 올라오는 그 온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뿌리 손상을 급작스럽게 줄 수밖에 없죠. 로제트는 뭐 멀쩡해요. 멀쩡한데 뿌리들만. 그러니까 그 경우가 이제 물이 잘 제대로 못 들어가고 온도는 높고 그런 거에 못 견뎌서 애들이 예, 뿌리가 이제 말하자면 익는 거죠. 근데 그러면 다육이들은 언니 검색을 해보면 입장이 온도가 52도까지 올라가도 살아있을 수 있다고 했어. 네네. 자기 그거를. 그러면 뿌리는 반면 뿌리는 그 온도를 못 견디는 건가? 네, 예. 뿌리는 그 특히나 이렇게 높은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거. 이게 우리도 냉해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이렇게 하는 거. 얘네들이 이 몸 자체에서 부동액이 생기면서 적응을 하는데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온도에는 얘네들이 적응력이 그만큼 떨어져. 그러니까 온도도 천천히 날짜로 해서 올라가는. 그렇지. 그거는 또 견딜 수 계절이 있어요. 바뀌는 예.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순간에 4월 달에 언니 뭐 냉해 꼭- 입을 때가 있어. 예. 그렇게 춥지도 않는데 냉해를 예, 이미 우리 봄 날씨에 적응하고 맞아, 있는데 맞아. 예. 그런 것처럼 이 뿌리도. 옥상의 그 온도가 급작스럽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진짜 옥상 다육생활 하시는 분들이 난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 그리고 아마 많은 노하우들이 그분들은 있을 거야. 예, 우리가 정말 뭐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예,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옥상이지 않을까. 혹시 이제 옥상에서 다육생활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차광 필수. 네, 맞아요. 차광은 정말 필수고 다육이들 직광은 진짜 정말 이게 언니 1층 그 땅바닥하고 너무 또 다른 거잖아. 예. 그 옥상은 가려지는 게 없어, 해가. 예, 가려지는 게 없이 종일 해를 받잖아. 네, 그리고 열도 달궈지면은 거기 밑에 그 온도가 그 시멘트에서 올라오는 온도가 열이. 엄청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조금 그래도 조금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땅에서 다이를 조금 높게 해서 만약에 난간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난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난간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난간보다는 그래야만 바람이 오케이. 예. 근데 난간보다 높이 이 선반을 그걸 하는 거를 할 수가 있나? 난간에 그러니까. 걸쳐서는 할 수는 없지만 그치. 그 안에서 이 온도가 거기 사이로 이렇게 바람 때문에 날아갈 수 있게. 대박이야. 그래서 옥상에서 다육생활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차광 필수에다가 그 다음에 테이블 위치를 옥상 난간보다 조금 더 높이 하시고 그 다음에 언니가 아까 얘기하신 게 한낮에 순간적으로 온도가 올라갈 때 물을 뿌려가지고 네, 물론 이제 맞아요. 습도는 생기긴 하지만 네. 그래서 바닥 온도를 예. 좀 떨어뜨려주는 것도 그것도 방법이라고 도움이죠. 하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옥상 다육생활 하시는 분들은 온도계하고 스테이크용 온도계가 있어요. 예. 화분을 꽂아가지고 예. 그 다음에 잎에 대해서 온도를 잴 수 있는 온도계가 있거든요. 그 온도계를 꼭 본인들의 화분의 온도가 얼마만큼까지 올라가는지 꼭 확인하세요. 우리 하우스에서 케어하시는 분들도 우리 천창이 있잖아요. 저 위에 이거가 굉장히 순간적으로 열은 뜨거운 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게 굉장히 순간적으로 열을 빼주는 역할을 아주 크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거를 못 내려줬을 때 그런 표현들을 해요. 삶아져. 예, 삶겨버린다고. 삶아진다고. 예. 그래서 이 하우스도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이런 옥상 다육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노하우가 있지만 특히 그 열 관리는 맞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이제는 이 양이 많아져서 내가 주택에서 앞에서 케어하다가 옥상으로 올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열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여러분들 꼭 경험해 보시는데 이 까만 장갑 끼고 햇볕에 조금만 나가보세요. 얼마나 뜨거운가. 맞아요. 대박이에요, 진짜. 자,
자, 요렇게 오늘 지금 옥상에서 다육이 케어하시는 분들 지금 우리 사연자님처럼 뿌리가 용토 구별 없이 화분 사이즈 구별 없이 전부 다 뿌리 고사가 지금 일어나 있는 그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열이 너무 높아서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방법 꼭 열을 낮춰주는 거. 여러분들 차광이 직광에서 애들을 얼굴을 화상을 입히는 걸 피하는 것도 있지만은 온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차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는 맞아요. 여러분들 그 부분은 꼭 참고하셔가지고 뭐 한여름 그 직광은 다육이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꼭 차광, 자 특히 옥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올여름 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네. 온도가 너무 높을 때 오히려 문을 열어주시면은 반대적으로 밖에 열이 밖의 온도가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문을 열어두면은 뜨거운 열이 들어와서 그것도 오히려 그럴 때는 안에서 시원한 공기가 글로 그쪽으로 유입이 되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아침이나 저녁에 문을 열어가지고 예 그리고 그 베란다 같은 경우에 너무 뜨거울 때는 커튼을 한번 쳐가지고 외부 예, 그 열이 덜 들어오게. 덜 들어오게. 자, 우리 베란다 여름 관리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고요. 얘 이름이 뭐냐면 홍설. 자, 홍설입니다. 홍설. 네. 새빨개지는 지금 아간데요. 여러분들, 자, 요거 수입 다육이었는데 뿌리 내린 거 보셨죠? 자, 사박토가 뿌리가 잘 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 안에 미생물, 그 다음에 다육이가 좋아하는 pH. 자, 이렇게 맞추고 있기 때문에 뿌리 정말 잘 내리니까 내가 뿌리를 못 내린다. 아직까지도. 자, 그런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사옥도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름 분갈이 지금 어떻게 했나요? 뿌리 거의 다 가져갔죠. 그래서 여름 분갈이를 할 때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관수 관리예요. 근데 뿌리가 있으니까 물 관리에 관한 스트레스가 없잖아. 원래 있던 화분 그대로 관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오늘 심었어요. 네. 여름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우리 그 사박토 드리는 설명서에는 정말 가장 우리가 뿌리가 없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식재하는 방법을 했는데 뿌리를 이렇게 갖고 가거나 조금만 정리를 했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물을 관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바로 쫄래쫄래 이렇게 줘도 돼요? 네, 쫄래쫄래 해서 주면은 얘가 금방 또 이 화분에 적응을 하겠죠. 그래서 봄 분갈이 아니야 여름 분갈이 핵심은 뿌리를 가져가는 분갈이를 되도록이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뿌리 정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또 적심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럴 때 또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베란다 여름 관리하는 방법은 자 목요일 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옥상맘들 또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전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언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